과거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조현병을 알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한자를 풀어보면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이죠.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 불안한 악기의 상태를 환자에 빗대서 표현한 건데 터널이 약해. 정말 큰일이네. 조현병 있는 사람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조현병 환자들이 전체로 일반화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이 뭐죠? 네, 조현병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불렸던 병을 현대에 와서 조현병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 우리가 정신병자, 사이코라고 부르는 잘못된 용어죠. 이게 대표적으로 조현병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증적 증상이 있나요? 조현병은 대표적으로 현실 검증력이 떨어져서 정신증적인 증상, 사이코틱 심텀을 보이는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러한 증상들을 6개월 이상 보일 때 우리가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망상이 뭔가요? 망상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망상이 바로 관계망상입니다. 관계망상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혹은 사고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수근거리는 것 같아. 이게 대표적인 관계망상이에요. 자, 그리고 환각도 중요하죠. 환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 없는 감각 정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환각이라고 표현해요. 감각 정보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에 해당하는 모든 잘못된 정보들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을 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환각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환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증적 증상을 보일 때 환청들을 가장 많이 들으시고요. 이 환청에 이어서 환시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사고들이 깨지면서 지리멸렬한 언어들, 엉뚱한 언어들, 논리의 초점에서 어긋난 언어들이 나오는 와해된 언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안 씻는 것, 그 용모 파기의 문제가 나타나는 와해된 행동,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시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다니시고 인지적인 사고가 무너지고 대인관계적인 욕구들이 없어지게 되는 음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진단 기준에선 이 중에 2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조현병 원인이 있나요? 네, 사실 조현병의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조현병도 유전적인 신경생리학적인 소인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경생리학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신경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의 분비와 아주 큰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됐을 경우에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양성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약물 치료할 때 도파민 수준을 조절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처방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는 병원에 무조건 데려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환자분들은 병식이나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심해져 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지적 기능도 계속 떨어져 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사회적인 기능들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럼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첫 번째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부모님들 혹은 보호자들, 가족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나 가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환자분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현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더블 바인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중 구속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안에 대해서 한 사람이 A라고 말했다가, 그리고 또 A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또 A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오락가락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한 사안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럴 경우에 아이들은 혼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감이 가중되면 나중에 조현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블 바인딩, 이중 구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양육하시거나 대인관계 하실 때 이중 구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헷갈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